순간 세상이 빙빙 돌면서 어지럽네. 잠깐만, 이게 뭐지? 119에 신고합니다. 지금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빨리 와주세요. 갑자기 찾아오는 그 어지럼증,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만약 이것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신호를 놓치고 계시는데 오늘 이 한 편의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40년간 신경과에서 근무해온 김현준 교수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어지럼증 환자를 진료하며 확인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지난달 오후 2시 응급실로 실려온 72세 박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었는데 3주 전부터 가끔씩 어지럼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그런데 그날 오후 평소보다 훨씬 심한 어지럼증이 갑자기 찾아왔고 말을 할 때도 어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한쪽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아들이 이상하다 싶어 병원으로 모시고 왔는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급성 뇌경색이었거든요. 뇌혈관이 막힌 상태였는데 만약 이 상태가 계속되었다면 심각한 뇌손상이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발견해서 혈전용의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고 현재는 거의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퇴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어지러운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무서운 병의 신호였다니 정말 몰랐다고 말이죠. 만약 아들이 병원에 가자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갑자기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몸의 균형을 잡기 어려운 순간들 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혹은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지럼증이 언제 위험한 신호인지 정확히 알 수 있고 30초 만에 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과 응급처치법도 배워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어지럼증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어지럼증이 생기는 이유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이석증이에요. 귓속 평형기관에 있는 작은 돌가루가 제자리에서 벗어나면서 생기는 현상인데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나 고개를 돌릴 때 심한 어지럼증이 몇십 초간 지속됩니다. 두 번째는 혈압 변화입니다. 특히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해서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나이가 되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더 자주 나타나거든요. 여름에는 특히 주의해야 해요. 더위 때문에 혈관이 확장되고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혈액량이 줄어들어 어지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약물 부작용입니다.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수면제, 항우울제 등 많은 약물들이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시는 분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목 디스크나 경추 문제입니다. 목뼈나 목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불안장애가 있으면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줘서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이런 경우가 많이 늘었어요. 여섯 번째는 뇌이염이나 전정신경염 같은 감염성 질환입니다. 감기나 독감 후에 바이러스가 귀 안쪽의 평형기관을 감염시켜서 심한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며칠에서 몇 주간 증상이 지속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반적인 원인 외에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위험 신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갑작스럽고 극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두통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는 뇌출혈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뇌혈관이 터져서 뇌압이 갑자기 올라가는 상태인데 즉시 응급실로 가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5세 회사원 정성훈 씨가 이런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어요. 평소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약을 불규칙하게 드시고 계셨거든요. 어느 날 오후 갑자기 극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두통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성 두통인가 싶어서 진통제를 드셨는데 전혀 효과가 없어서 응급실로 오셨거든요. 검사 결과 뇌출혈이었습니다. 응급수술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정성훈 씨는 평소 혈압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셨고 스트레스와 과로가 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셨고 혈압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어지럼증과 함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는 뇌경색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뇌혈관이 막혀서 뇌조직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차단된 상태인데 골든타임 내에 치료받지 않으면 영구적인 뇌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67세 송미영 할머니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면서 어지럼증이 있었는데 동시에 오른쪽 팔에 힘이 빠지고 젓가락질이 어려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잠을 잘못 자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계속되어서 병원에 오셨거든요. 검사 결과 왼쪽 뇌에 작은 혈관이 막힌 소경색이었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혈전용해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고 현재는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셨습니다. 세 번째는 어지럼증과 함께 말이 어눌해지거나 발음이 부정확해지는 경우입니다. 이 역시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예요. 언어 중추나 안면 신경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당뇨병을 앓고 계시던 71세 김대수 어르신이 이런 상황을 경험하셨어요. 평소 어지럼증이 가끔 있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과 함께 말이 꼬이고 침이 흘러내리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틀니 때문인가 싶어서 틀니를 뺐다 꼈다 하셨는데 증상이 계속되어서 응급실에 오셨어요. 검사 결과 당뇨 합병증으로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상태였습니다. 적절한 치료로 회복되셨지만 혈당 관리를 더 철저히 하셔야 한다고 당부드렸어요. 네 번째는 어지럼증과 함께 시야가 흐려지거나 복시가 나타나는 경우예요. 이는 뇌간이나 소뇌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런 부위는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기능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56세 정수연 씨가 바로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과 함께 사물이 두 개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눈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안과부터 가려고 하셨는데 가족분이 응급실로 바로 모시고 오셨거든요. 뇌간 경색 진단을 받고 집중 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빠른 대응 덕분에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되셨어요. 다섯 번째는 어지럼증과 함께 심한 구토가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단순한 위장장애가 아니라 뇌압 상승이나 뇌종양의 신호일 수 있어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74세 김대한 어르신이 이런 증상으로 오셨던 적이 있어요. 며칠간 어지럼증과 함께 심한 구토가 계속되시더니
점점 의식도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식중독인가 싶어서 소화기 내과에 가셨는데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응급실로 오셨거든요. 검사 결과 뇌종양으로 인한 뇌압 상승이었습니다. 응급수술로 종양을 제거하셨고 다행히 양성 종양이어서 현재는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여섯 번째는 어지럼증과 함께 가슴이 뛰거나 숨이 차는 경우입니다. 이는 심장질환이나 부정맥의 신호일 수 있어요.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런 위험 신호들 중 하나라도 있으시면 절대 단순한 어지럼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해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흡연하시는 분들,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어지럼증이 생겼을 때 30초 만에 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과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응급실에서 직접 환자들에게 적용해서 효과를 확인한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FAST 테스트입니다. 페이스, 암, 스피치, 타임의 앞 글자를 딴 건데 뇌졸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페이스는 얼굴 마비를 확인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이라고 웃어보세요.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거나 얼굴이 삐뚤어진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암은 팔의 힘을 확인하는 거예요. 두 팔을 앞으로 뻗고 10초간 유지해 보세요. 한쪽 팔이 떨어지거나 힘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스피치는 말하기 능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간장 공장 공장장이라고 말해보세요.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말이 어눌하다면 위험합니다. 타임은 시간을 의미하는데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라는 뜻이에요. 작년에 69세 김영자 할머니가 이 방법으로 조기에 뇌경색을 발견하신 적이 있어요. 어지럼증이 있어서 FAST 테스트를 해보셨는데 스피치 테스트에서 발음이 이상하다는 걸 발견하셨거든요. 즉시 응급실로 오셔서 골든타임 내에 치료받으실 수 있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롬버그 테스트입니다. 이는 평형 감각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두 발을 모으고 똑바로 선 상태에서 눈을 감고 30초간 서 있어 보세요. 몸이 심하게 흔들리거나 쓰러질 것 같다면 전정기관이나 손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테스트를 할 때는 반드시 주변에 잡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곳에서 하시고 가능하면 가족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하세요. 넘어져서 다칠 위험이 있거든요. 세 번째는 눈 움직임 확인입니다. 고개는 고정하고 눈만 움직여서 상하좌우를 천천히 봐보세요. 특정 방향을 볼 때 어지럼증이 심해지거나 눈이 저절로 떨린다면 전정기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방법들로 자가진단을 해보시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세요. 특히 FAST 테스트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119를 부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럼 이제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한 자세 취하기입니다. 어지럼증이 생기면 우선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앉거나 누우세요. 가능하면 머리를 약간 높게 하고 누우시는 것이 좋아요. 갑자기 움직이지 마시고 천천히 자세를 바꾸세요. 두 번째는 깊고 천천히 숨쉬기입니다. 코로 천천히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2초간 참았다가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세요. 이를 5회 정도 반복하면 자율신경계가 안정되면서 어지럼증이 완화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수분 보충입니다. 탈수로 인한 어지럼증이라면 물을 조금씩 천천히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단, 구토 증상이 있다면 물을 마시지 마세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압박점 자극법입니다. 손목 안쪽, 손목 주름에서 손가락 3개 정도 올라간 지점을 엄지로 30초간 꾹 눌러주세요. 이곳은 내관혈이라는 혈자리인데 메스꺼움과 어지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목과 어깨 마사지입니다. 목 뒤쪽과 어깨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어지럼증이 완화될 수 있어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어지럼증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겠죠. 지금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제 가족들에게도 추천하는 예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압 관리입니다. 고혈압은 어지럼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예요.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시고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세요. 가정용 혈압계를 구입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재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혈압을 잴 때는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에 재시고 3번 재서 평균값을 기록하세요.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이면 의사와 상의해야 해요. 두 번째는 수분 섭취량 늘리기입니다. 탈수는 혈액량을 감소시켜 뇌로 가는 혈류를 줄이고 이로 인해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어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1시간마다 한 컵씩 마시는 습관을 만드세요. 특히 여름철이나 운동 후에는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해요. 소변 색깔로 탈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진한 노란색이면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연한 노란색이나 거의 투명한 색이 정상입니다. 세 번째는 천천히 움직이기입니다.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는 혈압 변화를 일으켜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침대에서 일어날 때는 30초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서세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움직이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주의하세요. 수면 중에는 혈압이 낮아져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적절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평형 감각을 강화해서 어지럼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니 산책이나 가벼운 체조, 수영 같은 운동이 좋아요. 평형 감각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한 발로 서기, 일직선으로 걷기, 눈을 감고 제자리 걸음 등을 매일 5분씩 연습하시면 평형 감각이 향상됩니다. 단, 처음에는 벽이나 난간을 잡고 하세요.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깨뜨려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하루 7,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따뜻한 우유나 카모마일 차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시고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은 취침 1시간 전에 중단하세요.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줘서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명상, 깊은 호흡,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특히 복식 호흡을 추천합니다. 배를 부풀리면서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참았다가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쉬세요. 이를 10회 정도 반복하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일곱 번째는 약물 복용 점검입니다.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특히 고혈압약, 수면제, 진정제, 항우울제 등은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여러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있다면 약사와 상의해서 상호작용을 확인하세요.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생각보다 흔해요. 새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후 어지럼증이 시작됐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여덟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불규칙한 식사나 과도한 염분 섭취는 혈압 변동을 일으켜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고 염분 섭취는 하루 5g 이하로 제한하세요. 특히 당뇨병이 있으시면 혈당 관리가 중요해요. 급격한 혈당 변화도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식사를 거르지 마시고 간식도 규칙적으로 드세요. 아홉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1년에 한 번은 종합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어지럼증이 자주 생기신다면 신경과나 이비인후과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세요. 조기 발견이 치료에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자주 검진을 받으셔야 해요.
이런 질환들은 어지럼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10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뇌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과도한 음주는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손해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금연은 필수이고 음주는 하루 한두 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이런 예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어지럼증으로부터 상당 부분 자유로워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조식품 과다 복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영양제를 함께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혈액순환에 좋다는 은행잎, 추출물, 오메가3, 마그네슘 등을 한꺼번에 드시면서 혈압약까지 복용하시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져서 심각한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66세 여성분이 혈액순환에 좋다는 여러 건강보조식품을 함께 복용하시면서 혈압약도 드시다가 극심한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어요. 혈압이 80에 50까지 떨어져 있어서 의식까지 흐려진 상태였거든요. 건강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 제품을 함께 드실 때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지럼증이 있을 때 무작정 누워만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급성기에는 안전을 위해 누워 계시는 것이 맞지만 계속 누워만 있으면 평형 감각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증상이 좀 나아지면 천천히 활동을 시작하세요. 둘째, 어지럼증 약만 먹고 원인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증상만 억제하는 것보다는 근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뇌혈관 질환 같은 심각한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셋째,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어지럼증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중요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넷째, 민간요법만 믿고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도움이 되는 민간요법들도 있지만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는 증상을 민간요법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해요. 다섯째, 운전이나 위험한 작업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어지럼증이 있을 때는 넘어지거나 사고가 날 위험이 높아요. 증상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운전을 피하시고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것도 중단하세요. 여러분, 우리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고 특히 위험 신호가 있으시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몇 달 후 박영수 할아버지가 외래로 오셨을 때 이를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뇌경색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그리고 평소 생활 습관을 바꾸셔서 규칙적인 운동과 혈압 관리,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들이 병원에 가자고 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이제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꼭 전해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의 아들인 박준호 씨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시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서 억지로라도 병원에 모시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그때 그냥 넘어갔다면 정말 후회했을 거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가족들의 작은 증상도 놓치지 않고 주의 깊게 살펴본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혈압 체크하기, 물 한 잔 더 마시기, 천천히 움직이기, 규칙적인 운동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나아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